얼마 전 세상은 만만치 않다. 예술성이 담긴 작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술성을 지닌 화가의 작품을 바라볼 뿐이다. 작품 제작에 대한 내러티브를 예술가가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본다. 완성된 작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적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어렵군요 라는 답글도 있었고요. 답글에 좋은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미술 감상과 좋은 예술 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93회차 박정수입니다. 요즘 미술만평을 구독해 주시는 만평이님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 빨아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계속됩니다. 만평이님들 반갑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술만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작품을 설명하는 딜러나 도슨트의 몫입니다. 완성된 작품에 대해 화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풀이보다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상황과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자신이 처한 사회와의 연결고리로 묶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러티브입니다. 완성된 미술 작품에 스토리를 넣고 작품의 결론을 사회와 접목시키는 일은 평론가나 딜러, 도슨트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컬렉터의 안목이나 갤러리스트의 마케팅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작품 감상의 중요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상자는 이들이 설명하는 작품의 성향이나 경향을 중심으로 화가의 사상이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법을 가르칩니다. 감상법에 대해서 첫 번째, 뭘 그리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리려고 했는가? 세 번째는 어떤 의도로 그렸는가? 네 번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감상법 배워봤자 잘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과나 배, 풍경화, 바다, 산을 그려놓고 뭘 그렸다고 물어보면은 한심하지 답답하죠. 참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렸냐고요? 두 번째 문제요. 어떻게 그렸냐고요? 뭐 손으로 그렸죠. 물감으로 그렸죠. 할 말이 별로 없죠. 그게 아니라면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어떤 의도로 그랬냐고요?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시하려고 그렸거나 전시해서 팔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평가요? 뭘 알아야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좋은 작품보다는 좋은 화가를 찾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원칙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품 감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좋은 작품을 제가 무슨 권리로 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좋은 작품은 잘 모르지만 화가의 철학과 생각이 어떻게 작품에 관여했는지 그저 먼저 물어보고 이해할 뿐입니다. 화가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작품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작품 감상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가가
어떤 경향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굳이 말한다면 데이터베이스 형식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러티브입니다. 이걸 한자로 하면 우리말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잘 없기 때문에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연성이라는 말은요, 일어날 법한 일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과는 의미를 달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토리텔링은 완성된 작품을 보고 이야기하고 구성하는 일입니다. 화가가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것은 텍스트를 이미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러스트화가 된다는 것을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화가는 스토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미루어 짐작되는 무엇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예술은 안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있다고 쳐들어요. 화가의 입장에서는 작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감상과 판매와 생각과 연결고리, 마케팅, 다양한 복합적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화가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발리겠지. 하지만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에는 작품 활동은 기본이고 사회 활동과 조직 활동을 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전에 개인전도 해야죠. 남들 다 한 아트표도 나가야지요. 그룹전도 해야지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노릇 아닙니다. 저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분파되면서 이제는 갤러리와 갤러리스트, 도슨트와 딜러, 마케터 등과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술 감상을 하건 작품을 제작하건 작품을 수집하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술 감상을 할 때. 최근에 한여름이 되면서부터 미술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 함께 열심히 치고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두운 여름이지만요,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